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같이 동탄고 1학년 2002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자, 일단 첫 번째 출제 분석. 총 문제 수가 21문제가 출제가 되었고, 객관식이 18문제, 서술형이 3문제 해서 배점이 각각 80점, 20점에서 100점 만점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문제가 많은 편이었죠. 예전에 이제 작년에는 이제 18문제, 19문제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 두세 문제 정도 더 많이 출제된 모습이고요. 단원별 출제 문항수를 한번 보면은 일단 다항식의 연산 문제에서는 이제 쉬운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고, 첫 페이지에 있던 문제들, 나머지 정리해서 5문제, 인수분해 2문제, 복수수 3문제,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방정식과 함수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죠. 어려운 문제들도 다 이쪽에서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문항별 난이도 분석을 보면은 이번에 조금 난이도가 있던 문제가 하나가 있었고, 중상 정도 모의고사 수준의 문제들 3문제,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거의 시중 문제집이나 학교 프린트 교과서에서 볼 수 있었던 문제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별 상세 분석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문항이 총 21문항이 있었는데 배점이 이렇게 되고요. 배점이 이제 3.8점부터 아주 다양한 배점들이 이렇게 쭈루루룩 구성이 되어 있네요. 0.1점 단위로. 그리고 난이도도 이제 다항식의 연산 쪽에서는 쉬운 문제들이 나왔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교과서 프린트 문제에서 많이 나온 것 같고요. 이 오른쪽을 보니까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2차 방정식, 2차 함수 문제들, 그리고 나머지 정리 문제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이 아마 시간도 많이 여유로웠을 거고, 문제도 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난이도 평을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꽤 있긴 했었고, 이제 문제 수도 많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앞쪽에서 1번부터 한 13번, 14번까지는 충분히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간을 좀 많이 절약을 했으면은 뒤에 이제 서술형 문제나 이제 고난이도 객관식 문제들을 풀 때 좀 더 여유롭게 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 수가 중난이도 쪽에 좀 치우친 경향이 있어서 난이도는 이제 중으로 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총평을 좀 선생님이랑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까 선생님이랑 얘기를 했지만 1번부터 15번 정도까지 문제들은 시중 문제집에서 이제 충분히 볼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들이었고, 16, 17,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문제들, 그것도 이제 최근 게 아니고 좀 시간이 지난 예전 문제들을 좀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도 21문항으로 좀 많은 편이었고, 모의고사 문제들이 조금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시간을 좀 많이 썼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대체적으로 서술형 문제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시간을 많이 뺏겨서 뒤에 서술을 제대로 못했던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서술형 연습을 많이 안 해보고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은 서술형 쓸 때 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은 많이 좀 힘들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를 대비할 때는 이런 모의고사 문제들을 맞춰야 이제 2등급이나 1등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들, 쉬운 것들보다 좀 더 이제 사고력이나 응용력을 요구하는 모의고사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말고사까지 이제 금방이죠. 남은 시간이 많이 없으므로 개념 정리는 빠르게 마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이제 연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분석을 마무리하고 이제 뒤에서부터는 이번에 시험에서 조금 변별력 있던 문항들을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하면 되는지 주요 문항 해설을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문항은 객관식 마지막 문항 18번 문항이었고요. 그림에서 이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시계값을 찾는 문제인데, 문제를 읽어보면은 그림에서 AD의 길이가 2인 등변 사대립골에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 그리고 CD를 지름으로 하는 원의 오직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서
지름 양 끝을 ABCD라고 하고 이렇게 사다리꼴을 만들었을 때 둘레와 넓이의 길이의 관계식으로 이렇게 주어진 상태죠. 이때 BD의 길이의 제곱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약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이제 A에서 E까지 수선의 발, D에서 F까지 수선의 발을 내리고 그리고 두 원의 중심을 각각 GH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원의 중심을 연결을 해서 두 원의 교점과 만나는 점을 I라고 이렇게 보조선을 그어 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림에서 선생님이 여기 AG의 길이를 R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AG의 길이를 잘 보이려는지 모르겠는데 AG의 길이를 R이라고 해버려요. 그럼 GB의 길이도 R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리고 AD의 길이가 2가 되니까 여기 EF의 길이도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BE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BE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 AG, 이 G라는 점이 지름의 양끝이 AB이기 때문에 GB와 GA의 길이가 서로 같죠. 그리고 DH와 여기 CH의 길이도 서로 같고 그러면 이 BC의 길이와 AD의 길이의 평균값이 바로 GH의 길이가 되는데 이 GH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죠? 밑에 써 있죠. 자, 2R이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운데 요 선분의 길이가 2R이 되니까 2R은 E와 BC의 길이의 평균값과 같다. 그래서 BC와 AD의 평균값이 GH이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BC의 길이 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BC의 길이를 4R 빼기 2로 구할 수가 있고 BE의 길이는 4R 빼기 2에서 이제 여기 2를 뺀 다음에 2로 나눠주면은 2R-2가 BE의 길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길이가 전부 표시를 해보면 여기는 2R-2, 여기는 R, 여기는 R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길이는 2, 여기 길이는 2R-2, 여기도 R, 여기도 R, 여기도 2가 되니까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둘레를 구할 수가 있겠죠. 둘레의 길이는 이 모든 변의 길이를 다 더하면 되니까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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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R, 2R 총 8R에다가 2와 마이너스 2, 2와 마이너스 2 더하니까 둘레의 길이는 8R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사다리꼴의 높이를 모르니까 이 높이를 h라고 두면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과 아랫변 더한 다음에 높이 곱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은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은 이제 윗변과 아랫변을 더해서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했더니 2RH가 나온 거고 아까 둘레는 8R이었죠. 그래서 이 두 식을 위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은 S제곱 더하기 8L이 2048이므로 S제곱은 요 놈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4R제곱 H제곱이 되고 64R은 이제 8L의 값이니까 64R이 되겠죠.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어서 1번이라는 식을 얻었습니다. 1번이라는 식. 자, R과 H가 섞여 있죠.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용하면은 AB의 제곱은 B제곱 더하기 A제곱이다. 우리가 높이를 R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AB와 BEAE, AB와 BEAE를 이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AB의 길이는 2R이니까 4R제곱이 되고 BE는 2R-2의 제곱 그리고 높이는 H니까 H제곱 요걸 정리하면은 H제곱은 8R-4를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1번식에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R에 대한 3차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해서 R 값을 구해보면은 R 값이 4가 된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R 값이 4니까 반지름이 4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BD의 제곱을 구하는 거죠. BD의 제곱. BD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은 삼각형 BFD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사용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BF, DF 길이를 구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은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D의 제곱은 BF 제곱 더하기 높이 제곱이므로 H 제곱이 28, 그리고 BF의 길이는 2R의 길이니까 8이 된다. 그래서 8의 제곱과 28 더해서 BD의 제곱은 92가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문제네요. 자, 도형이 있는 문제라서 좀 어렵지만 풀이를 듣고 나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그냥 식을 계산해서 대입해서 방정식 푸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로 넘어가면은 이제 17번 문제인데, 자, 이 문제는 객관식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제였죠. 얘도 모의고사 문제인데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굉장히 간단한 문제예요. 두 2차 함수 y는 fx, gx가 있고 1차 함수 직선 hx가 있는데 f와 h가 만나는 접하는 점의 x좌표를 알파, 이 접한다라는 표현이 중요하죠. 접한다라는 거는 중근을 가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g와 h가 접하는 점의 좌표를 베타라고 하자. 얘도 접하니까 중근을 가지겠죠. 자,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알파, 베타는 모두 양수이고 베타와 알파의 비율은 3대 1이다. 알파, 베타의 값은 알파의 3배다. 그리고 최고차 한계수가 1과 4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얻을 수 있냐? fx 빼기 hx라는 방정식은 중근을 가진다. 중근 알파를 가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 최고차 한계수가 1이니까 여기는 1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g와 h를 연립을 하면은 g는 최고차 한계수가 4기 때문에 앞에 4를 붙여주고 그리고 중근 베타를 가지기 때문에 x 빼기 베타의 제곱이라고 둘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베타는 알파의 3배니까 3알파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위에 있는 두 식을 서로 빼볼게요. 빼면 h가 날아가고 f 빼기 g는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이렇게 식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0으로 만드는 fx 빼기 gx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바로 두 2차 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들이 되겠죠. 근데 그 점들이 두 개가 있어요. 3분의 7 알파와 5 알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x 좌표가 알파, 베타 사이에 있는 걸 골라라. 얘는 3알파보다 크니까 안 되겠죠. 이 사이에 있는 거는 3분의 7 알파를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그냥 3분의 7 알파를 알파로 나눠주면은 답이 3분의 7이 바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문제의 뜻을 잘 이해하고 접근을 했다면 뭐 쉽게 풀 수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형 3번 문제를 보면은 마지막 문제였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절대값의 비가 1대 2인 실근을 갖도록 하는 m의 값의 합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값의 비가 1대 2니까 이 두 근이 부호가 같은지 다른지 몰라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같으면 이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경우와 부호가 같은 경우와 부호가 다른 경우를 나눴는데 부호가 같다면은 두 근을 알파와 2알파로 둘 수가 있겠죠. 알파는 뭐 양수여도 상관없고 음수여도 상관없고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해서 두 근의 합 3알파는 5 빼기 m 두 근의 곱 2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m이 되는데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면은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알파 값을 소거해서 연립을 하면 근데 이 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기 때문에 허근을 가지. 근데 우리는 실수 m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실수 값만 구해야 되니까 여기서 답은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두 근은 부호가 같을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두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는 두 근을 마이너스 알파와 2알파라고 해봅시다. 한쪽에 내가 마이너스를 붙였죠. 이 마이너스 위치는 상관이 없어요. 이쪽에 붙여도 되고 이쪽에 붙여도 되고. 그러면 알파 값은 5-m이 되겠죠. 두 근의 합은 5-m이고 자,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인데 얘는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파 제곱이 m이라는 식을 얻었으니까 이 알파는 실근이니까 m 값은 당연히 0보다 커야겠죠. m 값이 0보다 커야 제대로 된 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위랑 마찬가지로 이 두 식을 알파를 소거해서 연립을 하면은 m제곱 빼기 11m 플러스 25는 0이 나오는데 이걸 만족하는 근을 우리가 인수분해가 불가능한 식이니까 두 근의 합과 곱을 한번 생각해 보면 합이 0보다 크고 곱이 0보다 큰 방정식이기 때문에 얘는 근 두 개가 양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양수 조건에 만족하는 모든 m의 값은 이 밑에 있는 이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이니까 m의 값의 합은 11이 된다라고 서술을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랑 같이 이번 시험에서 조금 이제 변별력 있는 문항들의 풀이 과정을 알아봤고요. 자,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잘 준비를 해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이번에 이제 시험 봤던 거에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문제점 잘 확인해서 다음 시험에는 좀 더 이번에 부족했던 점을 잘 이제 메꾸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문제 풀어보는 것도 이제 개념을 빠르게 정리를 해서 좀 고난이도 문제들을 많이 접근을 해보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문제들, 사고력이 필요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영상 보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준비 잘 하셔서 좋은 등급 받도록 합시다. 예, 고생 많으셨어요.